2020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세계 1170만여 인구가 감염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구촌 사회는 지금 크나큰 위험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AI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이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딜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린 뉴딜은 또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그린 뉴딜의 모든 것, KEI 영상 보고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한국판 뉴딜, 정책을 경제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딜이란 1930년대 불어닥친 경제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부가 거금을 들여 공항, 도로, 교량, 댐 등 공공 인프라 사업을 마련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면서 갑갑했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데 한몫했던 혁신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 역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얼어붙은 세계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제안되었던 경제활성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후 2008년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투자,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핵심 메시지로 담은 그린 뉴딜 보고서를 제작하고 이듬해 UN 환경 계획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조금씩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지난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우리나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미래성장 과제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전환적 뉴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볼 때 모두 같은 맥락에서 그린 뉴딜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린 뉴딜은 무엇일까요? 보통 그린 뉴딜이라 함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사회 경제 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린 뉴딜의 목적은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 창출, 지속 가능 사회로의 변화라고 요약할 수 있죠. 환경을 지키면서 경기도 회복시킨다니 이보다 일석이조인 방법 또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 지금 꼭 추진해야만 하는 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린 뉴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란한데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긴 할까요? 그린 뉴딜, 대중들에겐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은 모습인데요. 비대면 시스템,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현장에 보급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그린 뉴딜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가야 할 정책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드론, 5G, AI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이 일상을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 수송, 발전 부분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킵니다. 최근 사회 주요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그 발생 원인을 화석연료에서 찾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역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덜컥 막히네요. 즉,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태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사회를 구축해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그린 뉴딜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환경 문제 해결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T,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는 최소한의 실시간 수질 감시, 자동 소독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밖에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은 우리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환경 문제 해결이 다소 더뎠던 원인으로 한정된 정부 예산을 꽂곤 했는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그린 뉴딜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부 예산을 환경 문제에 집중 투자해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게 가꿔줄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는 그린 뉴딜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경쟁력, 경제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훗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엄격해진 국제사회 환경 기준에 발목 잡혀 국가 경쟁력 확보도 더욱 어려워질 테고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유엔과 OECD는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더 나은 상태로의 복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린 뉴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느 정도 공감되시나요? 이제 세계 각국은 자국 환경에 맞는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포럼을 갖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안한 전환적 뉴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린 뉴딜의 개념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 국내 그린 뉴딜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바 있는데요. 지난 5월 열린 환경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 교수,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판 그린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린 뉴딜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 및 규제 개혁, 민간 참여 방안 등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실사업 수행 시 투입될 공공재정, 민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린 뉴딜이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과제와의 연계성은 어떠한지 정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행 과정에서 기존 과제와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린 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과제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 3대 추진 목표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 무려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된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EI 역시 향후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김호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산업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가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추진과제가 담긴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온 국민이 주목하는 사안인 만큼 저희 KEI 역시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그린 뉴딜 역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행 중인 사업이 환경에는 물론 국가, 지역 지속가능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 발견되면 조정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결정된 사업은 가능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인데요. 이렇게 경기 조절을 위해 마련된 정책은 지금과 같이 경제 침체가 극심한 시기에 바로 추진되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이 민간 참여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녹색금융은 그린 뉴딜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환경 도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가 앓는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린 뉴딜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